반갑습니다. 소프트 캠프 강대영입니다. 오늘은 다큐멘트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업무 환경을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로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DRM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컬 PC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PC에 에이전트를 깔고 또 사내에 이통되는 그런 문서의 암호화 기반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로 문서를 보낸다든지 클라우드로 문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보시면은 원격 근무라든지 또는 재택 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사스 기반의 어떤 협업 툴을 사용한다든지 특히 또 파트너사나 협력사하고의 어떤 문서를 교류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을 취급하는 사용자라든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용자들은 클라우드에 문서를 업로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 비밀 관리. 요즘 영업 비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법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특히 비밀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비밀 관리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망분리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AP 클라우드를 공공부분이나 이런 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CSAP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로컬에 있는 문서를 365에 업로드한다든지 구글에 업로드할 때 암호가 해제되지 않아서 문서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또는 공동 편집이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어떻게 차세대 DRM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로컬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했던 그런 문서들을 이제 다양한 환경을 지원해야 된다. 온프리미스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문서 보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드 시대의 적용에 맞게 제로 트러스트, 즉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그러한 컴플라이언스를 전부 다 충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클라우드에 문서가 올라가고 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이 되다 보면은 문서가 어디로 갔지? 어떻게 흘러갔지? 누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문서 과시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클라우드가 좋아도 어떤 문서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면 진정한 보안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엔드 포인트라든지 또는 업무 시스템 또는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각각의 문서가 다르게 암호화될 수가 있습니다. M365 같은 경우는 MIP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CSE로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서들이 서로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업로드나 다운로드 하면은 서로 상호 호환돼서 변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어떤 상태든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사용자는 별도의 변환 작업이나 어떤 액션 없이 자연스럽게 업로드하면은 AIP로 바뀌고 구글로 업로드하면 SE로 바뀌고 다운로드하면은 DRM으로 바뀌는 이러한 정책들이 조건부 정책에 의해서 관리자의 어떤 세팅한 정책에 의해서 서로 변환되고 보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문서를 예를 들어서 M365에 업로드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AIP를 변환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개별적인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게이트웨이를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사용자의 어떤 액션 없이 드래그 앤 드롭이나 이런 행위를 통하면은
자동적으로 AIP로 바꿔서 M365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DRM을 없애고 M365로 가고자 하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M365로 전환을 하는데 그러면 하루아침에 빅뱅으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은 기존에 있는 DRM 문서하고 AIP가 혼용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DRM으로 바꾸든 AIP로 바꾸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이브리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M365로 AIP로 전환을 하는데 연착륙을 하고 싶다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나 3년 동안 DRM 문서와 AIP 문서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순차적으로 DRM을 없애고 AIP로 가든지 또는 어떤 유저는 AIP로 어떤 유저는 DRM으로 이렇게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제품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IP로 이미 전환된 회사들이 꽤 있는데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P 암호화가 걸린 문서와 일반 문서 간에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일로 고객에게 문서를 보냈는데 고객이 문서가 안 열린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AIP 문서에 가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DRM이 걸린 문서인지 AIP가 걸린 문서인지 AIP가 걸렸으면 이게 암호화된 문서인지 일반 문서인지를 구분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AIP 문서를 외부로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AIP를 풀어서 보낸다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콘을 통한 가시성을 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국가 핵심 기술 사용자라든지 개인정보 취급자들은 클라우드에 문서를 업로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사들이 우리는 팀즈를 쓰고 싶은데 팀즈에 문서를 업로드를 하면은 이건 쉐어포인트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팀즈를 쓸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고객들의 보유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즈를 사용하면서도 사내 파일 서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중 스토리지 보안 브로커, 그러니까 문서가 어디에 저장되든 여러 가지 암호화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제품들을 저희가 저희서 이런 제품으로는 이제 실드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팀즈를 똑같이 사용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파일 탭이나 뭐 채팅이나 이런 쪽에 문서를 업로드하면은 클라우드로 올라가도록. 그래서 그게 M365의 쉐어포인트든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든 뭐 A3든 어디든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지를 바꿔줄 수 있는 스토리지 브로커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요. 만일에 어떤 특정한 부수의 인원들이 핵심 기술 사용자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들은 팀즈에 문서를 업로드하든 팀즈 채팅에 문서를 업로드하더라도 문서가 클라우드에 가지 않고 사내에 있는 파일 서버나 사내에 있는 NAS에 저장되도록 하는 그러한 스토리지 브로커 기술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기능들에 부과해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공동 편집입니다. 공동 편집을 할 때 또 스토리지 위치에 따라서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쓴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에디터 기능을 제공해서 동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요. 만일에 구글 드라이브를 쓴다, 저장 공간을 구글 드라이브 쓴다 그러면 구글 닥스를 통해서 문서를 공동 편집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지 않고 고객사가 우리 사내에 있는 파일 서버나 NAS를 쓰겠다고 하면은 한컴 웹 오피스를 통해서 공동 편집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동 편집 기능으로 제공되지 않는 뭐 PDF를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뷰 기능을 제공해서 웹에서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 비밀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업 비밀은 보면 뭐 비공지성 웬만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 증명하기가 쉽죠. 하지만 많은 판례들에 보면은 비밀의 관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재판에 대해서 판례들에 보면 이기고 지기고와 비밀의 관리성에 많은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어떠한 그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성률이 달라집니다. 보면 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암호화했다 해봐야 성률 한 80%? 그 다음에 영업 비밀로 표시했다. 우리는 기밀이라고 도장 찍었다. 그래봐야 88%밖에 안 돼. 하지만 문서를 등급으로 분류하고 관리했다고 하면은 성률이 93%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를 등급으로 관리하고, 특히 그 다음에 비밀 문서를 열람할 때 누가 열람했다, 또 이 문서가 비밀 문서라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원본 문서, 이 문서가 비밀 문서의 원본이라는 것까지 증명할 수 있으면 거의 퍼펙트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이제 실드 인포라는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보시면 문서의 등급, 분류를 나누어서 등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이라든지 정보 유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앞에서처럼 그렇게 비밀로 관리되는 문서들은 누군가가 문서를 열람할 때마다 고지를 합니다. 이 문서는 비밀 문서다라는 고지를 하고, 누가 언제 이 문서에 대해서 열람을 했고 고지를 승인했다, 확인했다, 동의했다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문서가 클라우드에 있든 아니면 로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문서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누가 언제 고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중요한 문서라고 하면은 원본을 업로드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KT 공인인증 문서센터와 공조를 해서 문서의 해시값을 저장합니다. 문서 자체를 저장하면 또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또는 내부 기밀 유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의 해시값만 따로 등록을 해서 나중에 원본으로 증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원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협력사 또는 고객사하고 문서를 공유하는, 특히 이제 뭐 도메인이나 기술 다큐멘트 같은 경우를 협력사하고 제공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암호를 풀어서 보내면 그 문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협력사하고 주고받는 굉장히 중요한 도메인이고 기술 문서인데 이거를 암호를 풀어서 보낸다? 사실 보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협력사하고 암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문서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폴드를 이용해서 협력사하고 문서를 공유를 하는데, 협력사가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문서는 보안 영역에 저장이 되고 보안 영역 바깥으로는 문서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 영역 안에서는 문서를 자유롭게 편집하고 수정하고 뭐 열람하고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협력업체에서 문서를 수정했다고 하면 다시 원 회사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하고 문서를, 중요한 문서라도 자유롭게 보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스토리지 브로커를 이용해서 별도의 제품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실드 드라이브라는 그런 드라이브 기능을 이용해서 보내주고, 고객사에서는 에이전트만 설치해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그 에이전트를 로그오프하면 되는 그런 기능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앞에 설명드렸던 로컬하고 뭐 M365하고 문서를 주고받는다든지 고객하고 문서를 주고받는 이런 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보안의 유지 강화되어야 되는데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부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앱이나 어떤 웹에 접속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뭐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허용하겠다. 차단하겠다. A 부스에 누구는 구글 드라이브를 못 써. B 부스에 누구는 원드라이브는 쓸 수 있는데 쉐어포인트를 못 써. 또는 근무 시간 내는 쓸 수 있는데 근무 시간 외에는 못 써.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종류의 문서에 대해서는 편집 안 돼. 차단, 비우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조건부 정책으로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정책의 플로를 보시면은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뭐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저희 소프트 캠프가 제공해드리는 제로 트러스트 컨트롤에서 폴리시 엔진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멀티팩터 인정을 하세요. 뭐 OTP로 인정하든 SMS 인정하든 이메일로 인정을 해서 그 인정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냐,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냐, 또는 뭐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거냐, 편집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그 정책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접속을 허용한다든지 차단한다든지 또는 암호화한다든지 뭐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결제를 통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정책 집행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저 측에서는 알람을 준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는 스크린 마킹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건부 정책을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걸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가 원드라이브에 올라간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원드라이브에 올라가는 걸 승인 또는 차단 올라가는데 원드라이브 올라갈 때는 DRM이 있는 문서가 ARP로 바뀌어져. 이런 것들을 변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ARP로 바꿔줘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ARP로 바뀌는 거죠. 이러한 정책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사람이 원드라이브로 문서를 올릴 때는 ARP 문서로 바꿔주고 로컬 PC에 저장할 때는 DRM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런 정책을 건다든지 또는 A 사용자가 올리면 NIP 레이블을 DAB로 한다든지 B라는 사용자가 올리면 비밀 레이블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건부 정책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는 뭐 전사키 같은 경우에 원드라이브에 올리면 전사 레이블로 또는 뭐 부서키로 되어 있으면 부서 레이블로 문서 등급에 따라서 문서 조건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대외비로 되어 있던 문서는 원드라이브에 업로드 되는데 비밀로 되어 있는 문서는 원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서들을 뭐 업로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로 문서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일로 온다든지 또는 웹에서 다운로드할 때 그 문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CDR이라는 문서 무해화 기술을 적용해서 문서를 완전히 포맷을 확인하고 구조를 분석을 해서 완전히 비주얼한 내용만 추출해서 내부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스크립트가 들어있다든지 악성 코드가 들어있으면 모두 제거를 시키고 매크로라든지 이런 걸 다 제거시키고 순수하게 유저가 볼 수 있는 상태로만 문서를 내부로 유입시켜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조금 더 확대 적용을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내부로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요즘 뭐 이메일을 통해서 랜섬웨어에 걸린다든지 뭐 BC 사기에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외부에서 문서가 들어오면 문서 본문에도 뭐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막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CDR 기술로 불필요한 스크립트를 제거하고 보이는 데만 내부로 유입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첨부 파일이 있으면 그 첨부 파일에 있는 스크립트도 다 제거하고 기본 데이터만 내부로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 포맷이 바뀐다든지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많이 요즘 오염이 되는 것이 바로가기입니다. 메일에 들어있는 바로가기를 클릭했을 때 그 랜섬웨어가 걸린다든지 뭐 악성 스크립트가 다운되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원격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본인의 PC에서 직접 URL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원격 PC에서 열려서 결과 화면만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악성 URL을 클릭하더라도 그 스크립트나 악성 코드가 내부로 들어올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사내에서 외부로 메일을 보낸다고 가정을 할 때 참 저희도 답답한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럴 때도 조건부 정책을 걸어서 만일에 내가 보내는 문서가 같은 계열사, 같은 그룹사 또는 뭐 사전에 허가된 회사로 간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첨부되어 있는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DRM을 푼다든지 아니면 AIP를 풀어서 쏘아버리는 거죠. 회사가 신뢰하는 주소로 메일이 날아간다고 하면은 사전에 풀어서 보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수신자 같은 그냥 일반적인 메일이 나갈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자결제 성의를 태워줘서 그 결제가 성인이 되면 메일이 날아간다. 또는 특정한 부서들 메일이 자주 나간다든지 고위 임원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먼저 암호를 풀어서 내보내고 나중에 관리자나 또는 상위자에게 참조 메일을 보내서 이 사람이 이런 문서를 내보냈습니다라는 걸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뭐냐고 그러면, 기존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암호를 풀어서 메일을 보내면 보낸 편지함에 암호가 해제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이용하면 보낸 편지함에는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로지 나갈 때만 풀려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큰 그룹들은 이제 그룹사 간에 문서를 주고받는지 이럴 때는 이제 이 기능을 써서 풀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또는 상대 측에 DRM을 걸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상대 측에 AIP를 걸어서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건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양한 수신자가 누구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을 걸어서 암호를 풀어서 보내라 아니면 여기 설명은 안 됐지만은 차단해버려라 보내지 마라 하는 것까지 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고객들이 보면은 고객들의 업무 시스템을 이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로 변경한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만일에 고객의 업무 시스템이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이런 독구 환경이면은 기존의 DRM API 가지고는 암호화나 복화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컨테이너라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소프트 캠프는 그렇게 독구 환경이나 쿠버네티스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암호화나 복화 솔루션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나 또는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하고 마이크로 세그멘트 아키텍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당연히 이제 DRM 암호화 복화도 지원이 되고요. 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추적, 가시성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문서가 어디로 흘러가서 어느 시스템에 올라갈 때 암호가 풀려서 올라갔고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다 또 어디로 갔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관리 기능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솔루션도 쿠버네티스의 업로드가 돼서 같은 쿠버네티스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서 유통 가시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누가 언제 문서를 만들었고 누가 열람을 했고 누가 취급 동의를 했고
이게 언제 원드라이브에 올라갔고 언제 내려갔고 언제 메일로 갔고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A라는 문서가 누구한테 갔고 누구한테 뭘로 갔고 메일로 갔고 그 문서를 B라는 사람이 내려받아서 다시 편집해서 A 프라임이 됐고 그것이 다시 누구한테 어떻게 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문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누가 언제 받고 언제 열람을 했고 언제 유출했는지들을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레포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문서 오케스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업무 환경 기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리모트 브라우저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국방부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브라우징은 우리가 웹 서핑할 때 브라우징 되는 것을 내 PC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쿠버네티스 서버에서 브라우징을 하고 그 브라우징 된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내준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쿠버네티스에서 별도의 컨테이너, 사용자별 단일 컨테이너가 기동이 되고 거기에 있는 화면을 픽셀 단위로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뭐 랜섬웨어 걸리든 뭐가 걸려도 결국은 리모트 브라우저 서버에 들어있는 컨테이너 하나만 오염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엔드 유저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용하는 유저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이게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실행된 화면인지 아니면 그냥 리얼한 브라우저에 실행된 화면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능적으로, 성능적으로는 보면 4K 동영상도 그대로 재생 가능합니다. 리모트에서 브라우징되고 그 브라우징된 거를 내 화면에서 보는데 4K 동영상도 뭐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리모트 브라우저 기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은 리모트 브라우저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내에서 인터넷 쓸 때 자, 요즘 인터넷 쓰기 겁나죠. 잘못해서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면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든지 뭐 이상한 스크립트가 실행돼서 불안하잖아요. 근데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설사 그런 내가 악성 코드가 있는 사이트에 감염이 되더라도 그게 내 PC까지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일회성 컨테이너만 감염되고 그 일회성 컨테이너만 종료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가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재택근무나 또는 원격 근무에서 회사 내 업무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VPN을 쓰자니까 복잡하게 그러니까 화상회의도 할 수가 있고 또 뭐 전자민원 같은 이런 서류를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웹 브라우저가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거나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트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인 거죠. 특히 민감 정보나 요즘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챗 GPT에 이상한 글자 넣는 거 차단하거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끊어버릴 수가 있고요. 또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전부 다 모니터링하거나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트 브라우저 역시 조건부 정책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속하는 사용자가 언제 어떤 URL에 들어가서 어떤 모의를 첨부했거나 다운로드했거나 또는 어떤 양식의 정보를 전송하느냐에 따라서 접속을 허용할 거냐 차단할 거냐 또는 키보드를 못 쓰게 할 거나 뭐 첨부 파일을 차단한다든지 또는 다운로드하는 파일을 CDR 처리, 무회화 처리한다든지 그런 조건부 정책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조건 판단해서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리모트 브라우저와 비슷한 기술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앱 가상화 기술도 있고 VDR 기술도 있지만 이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저희는 완벽한 리모트 아이솔레이션 기술입니다. IPTV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오로지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뭐 다른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브라우저만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디서 된다? 리눅스에도 된다, 맥에서도 된다, 핸드폰, 뭐 스마트폰, 태블릿, 뭐 탭 다 됩니다. 브라우저만, HTML5가 제공되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립트가 완벽하게 차단된다. 로컬에 있는 브라우저에는 어떤 것도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경우처럼 사회에서 사내 시스템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웹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조건부에 따라서 조건부 허용되면은 내부의 업무 시대를 붙는데 그냥 붙는 게 아니라 IAP를 통해 접속합니다. Identity Aware Proxy. 신원 인식 프로토콜을 통해서 신원을 먼저 확인하고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에 설명드렸던 스토리지 브로커를 통해서 BYOD PC에 문서가 다운로드되는 것이 아니고 사내에 있는 스토리지에 다운로드되고 필요하면 그 사내에 있는 스토리지에서 웹으로, 웹 에디터로 편집하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BYOD랑 꼭 뭔가 파일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조건부 정책에 의해서 허용할 거냐 차단할 거냐. 허용한다 그러면 업로드 할 때는 CDR, 다운로드 할 때는 암호화 이런 정책들을 걸 수가 있고요. 또 꼭 CS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면은 회사 내에 있는 PC를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은 뭐냐면은 어떠한 접속 프로그램도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 BYOD 장비에는 어떠한 흔적이나 쿠키나 이런 것들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BYOD를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다라. 만일에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망분리된 환경에서 인터넷 메일을 사용할 때 그러면은 기존에는 뭐 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일 본문은 리모트 브라우저 통해서 보기 때문에 실제 내부망으로 문서가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첨부 파일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드라이브에 접속을 한 다음에 외부의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해서 내용만 보기 때문에 웹으로 보기 때문에 망분리 환경에서도 인터넷 메일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비조치 어게인스트가 나왔습니다. 리모트 브라우저는 논리적인 망분리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 뒤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 와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